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능력주의는 허구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책을 읽는 내내 들었어요. 사회학 관련 책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그런 책인 것 같고, 여튼 책 제목에 이제 능력이 들어가는데 능력, 성공과 실패,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인간의 감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행복, 불행, 정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제목에 능력주의라는 말이 있죠. 능력주의는 허구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 샤머니즘, 토테미즘,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능력주의도 하나의 허구, 미신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능력주의를 너무 과도하게 믿고 있다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뼛속 깊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능력주의가 왜 허구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주의는 가능한가? 일단 가능성 여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능력주의는 이제 가능하지 않죠. 온전한 의미로 순수한 100%의 능력주의 사회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 그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투명한 방법이 선발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선발 시스템도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고, 그 형식별로 또 우연의 요소가 많이 개입이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런 형식이 더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이런 형식이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온전한 순수한 의미의 능력주의는 실현이 불가능한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능력주의가 만약에 실현 가능하다면 그것을 실현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끔찍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때 지금 일시적인 실패를 겪고 있다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약간 낮은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불운한 상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재능과 역량이 뛰어났지만 의문의 사고라든가 또 가정적 지원을 못 받아서 불운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온전한 능력주의 사회가 되었다면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해지는 거예요. 낮은 계층에서 일을 하게 되면 루저, 이렇게 좋은 글씨를 쓰고 다니는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회의 경제적 서열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던 피터슨 교수가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1번 법칙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3억 5천만 년을 진화하며 존재해온 바닥까지의 생활 양식 어떻습니까? 승자 독식이죠. 한번 팍 이기면은 좋은 집과 좋은 먹이 구역을 독식을 하는 거예요. 한번 팍 지게 되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위축이 돼가지고 서열 구조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열 구조는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에 가깝다는 거예요. 물론 조던 피터슨 교수가 서열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서열을 인식하는 이런 데에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를 쫙 펴고 항상 내 뇌가 나의 서열을 높게 생각할 수 있게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요점인데,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사회 조직이 생기게 되면 그 속에서 사회 경제적 위치는 제각각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인간은 평등하죠. 평등하지만 인간의 사회 경제적 위치는 평등할 수 없다는 것. 일단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수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 한다고 이상적인 그런 시도들 했지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 위치에 대한 평등의식이 오히려 인간을 더 괴롭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여기 위치에 있지? 나는 부족해. 괴롭고 좌절하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 하지만 사회 속에서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다 보면서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우연성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온전히 능력의 결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큰 불행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런 사회의 특징이 지극히 개인주의적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능력주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자살률도 낮아지고 우리의 행복지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성공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자, 성공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능력주의 신화는 있어요. 단, 자, 보편적인 게 아니라 이제 소수의 경우에 능력주의 신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거는 노력하면 당연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죠. 노력은 정말 중요한 건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런 노력과 능력의 결과로 이동할 수 있는, 자, 사회적 이동, 전체 클래스를 20%씩 나누는 거예요. 5등급으로 3등급에 있다가 2등급을 올라간다거나 5등급에 있다가 4등급을 올라간다거나, 그 정도의 결과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물론 5등급에서 1등급 점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편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성공 게임의 두 가지 요인, 하나가 내적 요인이고 또 하나가 외적 요인인데, 내적 요인을 우리가 능력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능력주의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그런 요인이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 이러한 내적 요인, 그러니까 능력주의 신화를 만든 경우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노력하면 다 되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허구를 믿게 되는 거야. 자, 내적 요인은 타고난 재능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재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발견되고 큰 비용을 투자를 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그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다는 거죠. 또는 재능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량이 있을 수 있죠. 일종의 공부 능력이 되겠죠. 공부를 잘하는 어떤 성향, 이런 게 있잖아요. 두뇌라든가 수리력, 문해력, 물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당연히 그런 내적 요인이 되겠죠. 근면 성실,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근면 성실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지금 사회 경제적 위치가 굉장히 낮은 분들도 근면 성실한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면 성실도 여러 기회와 합해질 때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태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 태도라는 게 아무래도 높은 등급에 있으면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도덕성은 오히려 성공 게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요인이고, 그다음에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외적 요인이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능력적 요인이 되는 것이고, 상속주의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되겠죠. 부모가 교육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문의 계층 배경. 우리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기존의 사회적 서열 구조가 다 해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가문의 계층 배경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정치인 집안에서 계속 정치하고,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일본도 할아버지 총리, 손자 총리 이런 식으로, 또 부의 세습, 돌아가실 때 이제 상속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지 않아요? 능력적으로 부족하고 노력도 별로 안 했는데 지금 정도면 이제 상속을 받게 돼서 큰 부자가 되는 경우 있죠. 특권의 대물림, 그리고 특별한 교육, 부족하면 개인교사도 붙이고 사립학교도 보내고 좋은 학원도 보내서 특별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 우리 어떤 관계 하나를 뚫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소개, 부모의 소개, 친구의 소개, 일가 친척의 소개, 그런 것들로 착착 연결돼서 일이 착착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회. 문화적 자본, 매너가 있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 또 가장 중요한 게 행운이라는 부분이 되는데, 상황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세웅지마,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도 있고, 여튼 우연성,
이런 부분이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지금도 성공한 노년들, 그분들의 삶을 모아놓은 그런 책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 성차별, 여성이란 이유만으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인종차별, 그리고 시대적, 세대적 출생 상황. 아주 예전분의 그 책을 읽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사범 고등학교 이렇게 돼가지고 시대적 상황이 그런 거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면 이건 어마어마한 노력을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노동시장 진입 시의 그 상황 이런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죠. 학력과 맞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좌절감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과 산업, 문화, 인구의 변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그 일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게 과연 제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러한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망한 경우도 있고 흥한 경우도 있죠. 그걸 자신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는 없죠. 여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51% 정도는 외적 요인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서열 구조를 인정하고 그대로 가자 이런 개념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고 기회의 평등 불가능한 거죠.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극화를 완전히 없앤다. 불가능하지만 그 완화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적절한 조세 제도 여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 사회의 복잡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열 구조라는 게 자연에 가까운 것이고 인간은 평등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누리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을 합쳐서 내가 성공을 얻는다면 감사해야 될 일이고 왜냐? 어떻게 본인이 불굴의 의지를 했다 하더라도 외적 요인의 비중이 더 큰 거는 글쎄 확실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남이 물어보지 않았을 때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과 창을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의 성공과 실패보다는 이런 부분으로 더 큰 괴로움과 상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실패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근면성실한 건 지켜야 돼요. 근면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내 실패는 이거 내 탓이 아니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노력하고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하고 했는데도 내 생각에 실패라는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을 연민하고 동정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성공을 얻었다면 더욱더 필요한 거죠. 성공이든 실패든 이거는 하나의 분야의 부분이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공자도 그 내면에 보면은 다 어렵고 괴로운 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동경만 할 건 아닌 것이고 실패자라 하더라도 이것도 당연히 존중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성공 방식, 나만의 인정 방식을 만들고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성공에 대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면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을 봅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쏟아지는 이미지들이 어때요? 성공에 대한 인위적인 그런 이념을 만들어서 마구마구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에 휩쓸려 가는 것인데 하여튼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 게임을 꼭 부와 어떤 지위라는 형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이라는 삶이 꼭 그러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성공하고 실제로 실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소박한 삶도 우리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만 타인들의 경멸이나 멸시 이런 게 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나 지위에 이렇게 열광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얼마든지 좋은 삶에 대한 인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회라든가 타인에 얼마나 공헌했는가, 그런 것에 1순위의 인정을 준다거나, 또 화목한 가정을 일군 것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정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자살률도 줄이고 출산율도 높이고 보다 건전한 사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행의 많은 부분들이 이 능력주의에 대한 미신,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럿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